안녕하세요. 바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속도다. 귀염뽀짝 아침 리아. 안녕하세요.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반갑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오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오실 것 같아서 천천히 예열 채팅 하도록 할게요.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와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신 분들은 네, 저도 잘 잤습니다. 저 잘 자고요. 안녕하세요. 저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루틴을 하고 조금 더 자버려가지고 오늘은 아침이 조금 짧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목이 많이 풀렸죠? 아침에 목을 좀 풀고 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아무래도 아침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오실 것 같아서 천천히 인사하면서 서서히 예열 채팅을 해나갈게요. 저는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모자랐나 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그래도 풀렸죠. 저 아침인데도 목을 조금 풀고 왔습니다. 물도 가져왔고요. 물론 어젯밤에 저는 일찍 잤는데도 잠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꿈을 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루틴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잤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잔 것 같아요. 1시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 50분일 수도 있고. 좋은 아침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무슨 꿈인지는 대충은 기억은 나는데 좋은 꿈이라기보다가 굉장히 옛날 친구를 질투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서 일어나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조금 반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반성했어요. 그런 꿈을 꿨던 내 안에 아직도 내 무의식에 그 친구를 미워한다기보다가 질투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자신을 아침에 좀 반성했습니다. 의식에서는 그 친구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무의식에 꿈에 나왔다는 건 아마 무의식의 수준에 가라앉아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꾼 게 며칠 전인데 차가 휘발유인데 경유 넣는 꿈 꿨어요. 화들짝 깨셨겠네요. 저는 운전은 잘 모르지만 아마 기름을 넣는 게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이에요. 기름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잘못 넣으면 반갑습니다. 결핍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으니 질투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폐차해야 돼 진짜? 일단 정비소 가서 다 빼야 되고 폐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네. 엔진을 바꿔야 돼? 주말에다 비까지 와서 그런지 출근길에 차가 진짜 한 대도 없더라고요. 엔진을 갈아야 해요. 오버홀이라고 불러요. 기름 잘못 넣고 시동을 걸면 엔진이 고장내. 엄청난 악몽이네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폐차까지는 안 가고 살릴 수도 있어요. 시동 꺼진 상태로 기름만 꺼내면 되고요. 시동이 걸린 상태면 죽음이죠. 시동을 안 키셨으면 살릴 수 있다. 엄청난 악몽이네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저는 단순한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그런 악몽이었다면 이거는 진짜로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PTSD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악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엄청 뛰었어요. 꿈인데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꿈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듣고 나니까 확 오네요. 여러분들 설명도 있으니까 경험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꿈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아주 좋네요. 안녕하세요. 새우 먹으면 죽을 정도로 알러지 심한 사람이 새우를 먹는 것과 비슷해요. 기름을 잘못 넣는 게 차를 폐차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인데 목이 좀 풀렸죠? 목을 조금 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는 리노아의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시동을 끄는 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면허를 따게 된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꼭 시동을 끈다. 여행 가서 짐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신 분도 있는데 당황했어요. 당황할 수 있죠. 짐을 잃어버리면 누가 훔쳐가거나 짐이 없어지거나 하면 당장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이 여행은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죠. 충분히 당황하실 수 있을 만한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꿈 이야기 공유해 주시는 분들 아침부터 시작이 굉장히 출발이 좋아서 너무 좋네요. 오늘 방송 출발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의 장점, 이렇게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의 장점을 보면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소중한 사람에게서는 상처를 볼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은 소중한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상처를 제가 보고 보듬어 줄 수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기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 연약하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몸과 마음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쓰러질 정도로 연약하진 않으니까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털어버리고 가세요.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은 아주 시작이 좋아요. 저는 대형견이 제 다리에 영역 표시하는 꿈 꿔서 복권을 샀는데 꽝이더라고요. 약간 똥이나 오줌 꿈을 꾸면 복권이 된다라는 미신이 있죠. 그래서 사셨는데 꽝이었어요. 그게 대형견의 오줌이라서 그랬나? 또 응가가 아니라? 실제로 잃어버린 적도 있어서 스마트 태그 같은 거 넣어서 올 때 갈 때 계속 체크하는 게 버릇이 됐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아, 복권 얘기하고 있었어요. 꿈 이야기 스님. 복권에 당첨될 때 그런 꿈을 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줌 맞는 꿈 꾼 청년이 되어버렸네요. 내 근처에 갤럭시나 아이폰이 지나가면 위치를 알려줘요. 그게 스마트 태그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꿈에 연미복 입은 싱 압둘이 나와서 복권을 샀는데 5만원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싱 압둘 씨께 1,000원이라도 도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맞춰서 인사해드렸어요. 잠깐만 여러분 손만 좀 닦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트 달고 왔었죠. 리하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침이라서 일요일이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오실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오실 것 같아서 천천히 예열하면서 방송할게요. 그리고 제가 안녕히 주무셨나요? 강령하셨나요?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화장실에 갈 수도 있어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배가 살살 부글거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놀라지 마세요. 목을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덜 풀렸네요. 활발한 장운동 좋아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후원자님도 안녕하신가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서 오세요. 서울 친척집에서 이제 집인 울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빗길 속 장거리 운전이라 신경 쓰이네요.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저 잠깐만 여러분 마이크 켜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장 건강.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장 건강은 매우 중요사항입니다. 운전하시는 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 못 읽었던 채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안 들릴 것 같아서 안 끄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 김에 아랫배가 약간 차가운 것 같아서 핫팩도 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핫팩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데워서 와서 아랫배에 대고 있습니다. 청순 사망이라고 할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화장실 안 가는 분 계신가요? 안 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병이에요. 화장실 안 가는 생물은 없습니다. 강운동 하러 가셨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황도 찜질백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데 돌려가지고 따뜻한 걸로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변비는 큰일이죠. 화장실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핫팩도 데워가지고 왔어요. 소리 키고 가신다길래 일부러 소리가 안 들릴 줄 알고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하는 그거를 줄이려고 키고 갔다 왔습니다. 안 들렸죠? 이상하게 출근하러 나갈 때 배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던데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아랫배가 싸르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안 들렸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그거 일부러 말하셨는데 강조하셨길래였어요. 안 들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 끄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와서 마이크 키는 거를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끄고 갔다 왔습니다. 안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출근은 큰 스트레스죠. 출근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돼라는 강박이 더 들면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가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배운 방법인데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약 드실 정도로 아프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노화는 뱃속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화장실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배가 지금 사르르 해가지고 화장실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오늘 배운 방법인데 공유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5, 4, 3, 2, 1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5,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지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 눈에는 지금 생수병, 제 다이어리, 휴대전화, 그리고 오인패, 실로폰이 보입니다. 그리고 촉각, 저는 지금 무릎 담요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무릎 담요의 촉각이 느껴지고 배에 따뜻한 핫팩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핫팩의 촉각이 느껴지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촉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잡고 있는 마우스의 촉각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각, 제 귀에는 지금 제 방송의 배경음악이 들리고요. 바깥의 소리도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색 소음, 컴퓨터의 백색 소음이 들립니다. 이렇게 3가지 청각. 두 번째, 후각. 무슨 냄새가 나냐. 아까 방송하기 전에 가글을 하고 와서 가글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제 방에서 나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맛. 입안의 맛은 입안에 아까 이 닦았던 맛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맛이 납니다. 이렇게 5, 4, 3, 2, 1을 해서 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걱정이나 불안은 대부분 과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 4, 3, 2, 1 요법으로 대부분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도 배운 방법인데 좋은 방법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해 봅니다. 5, 4 메모장 나와라 적어볼게요. 꿈 이야기 5,
4, 3, 2, 1 기법. 아침부터 장이 활발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신호죠. 근데 저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배가 약간 사르르 해서 따뜻한 핫팩을 대고 있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5431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채팅이 전혀 없으신데 반응이 없네. 왜 아무도 반응이 없지? 나 좋은 방법 알려준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기법이라 그래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명상 기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출근 준비 중이라 채팅을 치시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해보느라 채팅을 못 쳤어요. 방금 왔어요. 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5431 기법에 대해서 얘기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478 호흡법도 좋다라고 합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내쉬는 그거죠. 8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였는데 478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숨쉬기 54321 감정 느끼기. 명상의 한 기법이라고 어떤 분이 지금 시청자분이 알려주셨어요. 4초를 들이쉬고 7초를 참고 8초를 내쉰다? 한 번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쉰다. 478. 조금 어렵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336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4-6 호흡법이었거든요. 뭔가 비슷한 잠자러 오는 호흡법 이런 거에서 들은 느낌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마다 다른 듯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제가 본 거는 4-6이었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고. 근데 478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알람이 안 왔지? 치지직에 물어보세요. 저는 마음으로 알람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는 방송이 되고 싶다고 어제 트위터에 썼는데 그것도 썼고 소중한 사람한테서는 상처가 보인대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를 보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트위터에 이 상냥한 리노아는 뭐지? 라고 써주셔가지고 조금 웃었어요. 제가 예전보다 많이 상냥해진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아마도. 안녕하세요. 부풀어 오를 만큼 하트. 주먹질은 하지 말아주세요. 주먹질은 아픕니다. 예전보다 많이 상냥해졌다라고 느끼는데 상냥해졌다기보다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멘토 언니 같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다른 분들의 도움도 있지만 주변 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아침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매도 받고 싶으세요? 근데 현실에서도 매도나 무신을 많이 당하니까 여기서 나대나대 해드리고 싶어요. 부엌신이 매도하는 지식가 키셨는데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나요? 딸기 맛있어 보인다고 1kg를 사놓고 3일간 바빠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발견했어요. 상한 곳을 손질하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이럴 거면 오늘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반이나 남았잖아요. 전부 다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럭키 비키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kg면 꽤 많은 양인데 반으로 줄었으면 한 500g 정도 되셨나봐요. 그래도 500g은 맛있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좋아요? 매도하는 것보다 지금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좋아해 주셔서. 스트레스가 요즘 심해서 매운 거로 풀어볼까 하고 롯데리아 디진다 돈가스 디진다 소스로 먹어보셨어요? 속은 괜찮으신가요?
후폭풍이 굉장하네요. 돈 아깝다고 4개를 다 먹어서 그런가 속이 괜찮으신가요? 그거 찌양님 방송에서 봤는데 찌양님도 힘들어 하시던데. 둘 다 좋아요. 가끔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매도를 해드릴 테지만 대체로 따뜻한 리노아로 페르소나가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 방송에서는 매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철저하게 힐링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던 쯔양님은 많이 먹는 대식가라 그런 걸지도요. 안녕하세요. 지금 와주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4개만 먹어도 위장이 날뛰던데. 엄청 맵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푸시는구나.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는데 스트레스 어떤 일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라고 저한테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시청자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익명의 도내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채팅창에 치셔도 이러이러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면 우리 다 같이 리노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고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방송의 목표거든요. 아침으로 커피랑 토스트에 카라멜 스프레드를 발라 먹을까? 밥이랑 삼겹살을 먹을까요? 아침이면 커피랑 토스트가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것보다는 커피랑 토스트가 향기도 더 아침 향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디진다 돈가스. 소스를 콕 찍어서 혀에 대기만 해도 얼얼하던데 저분은 4개나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볍게 목살? 아니요, 아침이니까 커피에 토스트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추천은 그렇습니다. 향긋한 커피 맛이, 저는 오늘 커피를 안 마셨지만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을까요? 핫팩을 배에 대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 중간에 핫팩 대우로 한 번 더 자리 비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스트에 베이컨이 필요하니 삼겹살. 아니 왜 자꾸 삼겹살 쪽으로 몰아가. 나는 커피랑 토스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맛있게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승부하기 위해 맵게 만든 느낌이라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도전 챌린지 이런 음식이라기보다는 딴 건가요? 아침엔 라면이 땡기는군요. 땡기면 드시면 되죠. 가서 끓여오세요. 방송 보면서 드시면 됩니다. 편하게 우리 방송은 편하게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디진다 돈가스 개발자분이 본인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고백하셨어요. 어제 먹고 남은 호두 과자를 먹었어요. 아침으로 다양한 걸 드시고 있고 그 경험을 오늘은 시작이 좋아가지고 그런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두유랑 건포도빵 먹다 남은 거 1개 먹었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먹었으니 곤약 젤리로 위를 비워야겠어요. 오늘은 비우는 날이시네요. 어제 뭘 그렇게 맛있게 많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곤약 젤리 먹으면 위가 비워지나요? 질문이 조금 많았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는 길가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을 즐겼죠. KFC는 이걸 이길 수가 없죠. 각각의 맛이 다르다. 아침에 야채 주스랑 삼계죽을 먹어서 속이 편안하네요. 저는 화장실을 혹시 몰라서 배에 따뜻한 걸 대고 있지만 한 번 갔다 왔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칼로리가 적어서 금식에 가까운 느낌, 나속을 비운다라는 느낌이다. 어제 굉장히 많이 드셨나봐요. 맛있는 걸. 기상 어서 오세요. 지금 다른 지방도 비 오나요? 여러분들 계신 곳이 다 달라서 딱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은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많을 것 같아서 13도씨의 흐림이라고 뜨네요. 대구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생리작용은 생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요새 아침마다 농축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데 150ml 한 팩에 토마토 2개 반이 들어있어서 간편해요. 토마토 성분의 리코펜을 잘 섭취하고 계시네요. 아까 서울은 한 4시까지 비 내리는 소리 듣긴 했어요. 지금은 그쳤나 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점심까지 금식 중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4시쯤에 깨서 듣긴 했어요. 네, 여기도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는 순천이에요. 충청도 비가 많이 오네요. 경기도 서해안 비 와요. 전주는 비가 옵니다. 부산 엄청 내립니다. 이 이야기, 날씨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건대 부근 아직 부슬부슬 내리네요. 어쩐지 잘 때 몸이 욱신대더라. 비 내릴 때 몸이 욱신된다는 분 계셨죠. 야루빈님들 중에 따봉냐님이 비 내리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분포한 리노비 신기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계시네요. 제주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려요. 지방에 따라서 비 내리는 양이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비 내릴 때 몸이 쑤시는 거는 저는 나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부산은 안개도 심해요. 날씨에 조금 민감한 체질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비를 오는 거 보니 곧 도쿄도 비가 오려나. 지난주에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비는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5월다운 날씨가 왔으면 좋겠어요. 절충해서 토스트에 스프레드에 생햄 조금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우아한 아침 식사네요. 좋네요. 오늘 보이차 한 잔 해야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빗소리 들으면서 마시면 좋겠죠. 조금 더 늙어보면 알겠죠. 그거보다가 저는 날씨에 민감한 체질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냥 풍문이나 헛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기압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기압일 때 몸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체질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비가 내려서 창문을 열어도 담배 냄새가 안 들어와서 좋네요. 그거는 장점이네요. 지난번에 일본 놀러가서 저번 주에 카와구치코 갔을 때만 날씨가 좋았네요. 예전에 차에 치여서 종아리가 5분의 1 정도 사라졌는데 큰일을 당하셨네요. 비가 오면 거기가 엄청 쑤셔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5분의 1이나 사라졌다면. 공장의 기압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피곤했어요. 기압이 달라지면 피곤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 내리기 전에 나는 약간 흙냄새 비슷하게 그런 냄새가 있지 않나요? 냉동실에 반려 음식 되고 있는 해시브라운을 발견해서 구워 먹는 중. 후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저도 십자인대 수술 때문에 어제 괴롭긴 하던데 무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스키찬 맞아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죠. 비 내리기 전이나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냄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저희는 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차랑 벽 사이에 끼어서 몇 미터를 갈려서 너무 큰 사고야. 나 마음이 안 좋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비 오는 전날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곤 해요.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 무릎에 그런 느낌이 와요. 고기압일 때 근육과 신경이 중력의 영향으로 예민해져서 통증이 있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냥 풍문이나 속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신기한 게 그러고 집까지 걸어갔어? 병원에 안 가시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셨어야죠. 그래도 어제 많이 먹고 쉬어서 그런가 어깨 염증이 덜하네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 방에. 나 마음 아프게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 잠깐만 제가 마음을 좀 보낼게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여러분의 닿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비 이야기, 비 때문에 온몸이 쑤시는 분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고기압이 아닌 고기압이면 덜 아파지기도 해요. 아침부터 고기를 드실 핑계를 또 찾으셨군요. 1,000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도네이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저도 십자인대 때 걸어서 병원 가긴 했네. 왜 이렇게 남자들은 약간 무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병원에 갈 때는 구급차를 불러서 가자. 그 정도면. 1초 정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보냈습니다. 리노비, 건강 좀 챙기자. 아프지 말자.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저건 재미랑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참아야 된다. 남자니까 참아야 된다. 아픈 걸 참아야 된다. 발목 인대 파열된 다음날에 회사 나오라고 했다고? 그 회사가 나빴네, 그거는.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남자들한테 저도 발가락 부러졌을 때 걸어갔죠. 별거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가 유언이라고? 족저근막염이 우린 영원히 함께야.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족저근막염 관련 찾아보시고 좋은 방법은 다 해보세요. 할 수 있다 나라면. 비속어가 들어가서 드립은 못 치겠지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발휘하지 마. 족저근막염에는 아치 깔창이 좋다라는 시청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잘하면 나아진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병원 가봐야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긴 해. 근데 10대인제 파열이나 저분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종아리에 5분의 1이 날아간 거 정도는 병원에 가봐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해보면 통증이 심해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다니던 근처에 정형외과를 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났던 것 같네요. 아, 여러분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렇게 의료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의문이지만 인류는 병원이라는 정비쇼를 주기적으로 가야 해요. 몸이든 멘탈이든. 그쵸? 몸이 아파도 가야 되고 마음이 아파도 가야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단 잘 안 걸어야 된대요. 옛날에 무슨 깡으로 사람이랑 부딪혀서 발목을 삐어서 부어서 깁스까지 했는데 출근도 하고 예비군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병가 쓸래까지 말해줬는데 병가를 쓰시지 그러셨어요. 오히려 의료 기회가 많아서 나중에 가지 뭐라는 생각이 바뀐 걸까?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그 정도는 괜찮아. 참아라는 생각을 주입당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손목이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군대처럼 군대나 회사에서 발목 인대 파열됐는데 나오라는 회사처럼 저렇게 사회에서 주입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너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사회에서 주입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 몸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해요.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가고 쉬어야 될 때는 쉽시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목이 부러졌는데 전진무이탁 사격. 야전시에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아침 제 방송 소리 들으면서 들어주세요. 어서오세요. 안 그래도 저희 비 얘기 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면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비가 오면 특정 부위가 쑤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도 발가락 골절됐는데 상사한테 타테마에 당하더라고요. 많이 다치시고 전진무이탁은 조금. 전쟁 나도 안 할 걸 평시에 시키는 이상한 집단 군대. 제 친구는 열이 40도였는데 대충 견딜만한데 하다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죽어요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너무 참지 말고 병원이라는 곳은 여러분 필요할 때는 가야 되는 그때그때 가야 되는 곳입니다. 병가도 회사에서 쓸래라고 했으면 쓰셔야 돼요. 제발 너무 참지 말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참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참지 말자. 참다가 병돼요. 병원은 부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40도면 뇌가 녹는다고. 병원은 죽으면 리스폰 시켜주는 곳이 아니다. 메모. 리스폰 장소가 아닙니다. 병원은 병원이에요. 아프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픈 곳을 고쳐주는 곳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정비소 얘기하셨는데 마음과 몸의 정비소입니다. 40도면 괜찮아요. 43도도 찍어봤어요. 내가 조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젊을 때는 병원을 부활 장소로 여기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긴 차량은 꼬박꼬박 점검하러 가긴 하는군요. 43도 찍고 단기 치매 와버린. 그러니까 안 괜찮아. 열 그렇게 많이 날 때는 병원에 가셔 열을 내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는 것도 병이 될 수 있어요. 약국은 소생량 배급소가 아닙니다. 진통제 먹지 말고 병원으로 갑시다. 대학 중간고사 시즌에 기흉에 걸렸었는데 시험 보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니 피가 600ml 정도 빠졌다고. 왜 이렇게 미련한 분들이 많아. 치과도 매년 한 번씩 검진 받는 게 나중에 아파서 가는 것보다 매우 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너무 제 방에 왜 이렇게 참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덜 참자. 여기다 써야 되겠다. 덜 참자. 여기다 써야겠어. 덜 참자. 제발 덜 참고 살자. 저는 그스그청이라고 여러분만큼 참진 않았어. 아닌가? 나도 참았나? 제발 덜 참자. 대충 날 죽일 수 없는 시련은 그거는 정신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쯤에 동네 치과로 재교정하러 가게. 저도 재교정 중이잖아요. 저도 나랑 동진에 재교정 중이에요. 저. 약 알러지로 43도 찍어서 약도 못 써서 스테로이드를 진짜 안 죽을 만큼 부어서 살아났어요. 그래도 살아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긴 게 막상 별거 아닐 땐 병원 가야 하나 하면서 진짜 갈 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께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 이게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맞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는 아프기 전에 가야 하는데 안 아프면 안 가게 돼서 문제긴 해요. 치과는 큰 돈을 들이고 싶으면 안 아플 때 가야 돼요. 못 견디면 데려가시잖아, 한 잔에. 너무하네. 애매하다 느끼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좀 가자, 제발. 덜 참고 병원 가자. 우리 방 분들 오늘 채팅 활발한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너무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 참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말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동안 서러웠어요. 어디가 얼만큼 서러웠어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인내는 미덕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주입된 거라고. 여러분 참는 거는, 인내는 사회에서 주입된 거예요. 아파도 말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남자라서 사회에서 주입된 거야. 그만 참으셔도 돼요. 덜 참고 아프면 아팠다라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말하고 병원에 가자. 후행 나 아파잉하고 우셔도 돼요. 제 앞에서는 아프면 우셔도 됩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야, 너만 아프냐? 다들 아픈데 참고 하는 거야. 니 혼자 그렇게 티내고 빠지고 싶냐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가 나쁜 거예요. 네,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파요라고 대꾸를 하세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라고. 저런 말 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환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프다, 청춘이다 반박한 사람이 유행하긴 했죠. 그러니 치료는 제때제때 받아야 해요. 맞아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훨씬 더 아파질 수 있어요. 너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날 갈구면서 왜 휴가 승인 안 해주는데, 그거는 회사가 나쁜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쁘다. 여러분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나쁜 거다. 아프니까 청춘은 그 책 쓴 분이 알고 보니 금수저라 더 까였죠. 나 없는데 회사 안 돌아간다면 그거는 좀 아프리카 청포도다. 조금 웃겼다. 회사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알려주셨으면서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 왜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분위기 근로상담 방송.
아니요, 위로 힐링해드리는 겁니다. 근로상담이라기보다가 힐링해드리는 거예요. 모순이 쌓인 회사 문화는 건강에 해롭죠. 그쵸?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고? 그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회사가 AI 관련으로 스펙업 하는 것도 AI 라이팅인가요? 스펙업을 강요한다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죠. 해야 돼. 스펙업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회사가 하라고 하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당해보고 나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차라리 참지 못하고 커뮤니티에 PR라도 올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AI 툴 자체가 스펙업 하는 게 먼저인 듯. AI 스펙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유료 결제를 하나? 참다 병들어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게 문제다. 그쵸? 참으면 병돼요. 너무 참으면 심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병원 다녀서 고치면 될 거를 병원을 오래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실력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있어서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잘리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아요. AI가 연계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라는 게 웃겨요. AI 쓰다가 합병 나면 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 네, 아직까지 법이 미비해서 산업재해로 처리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합병이라는 게 의료보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 왔다 이런 거면 정신적으로 뭔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합병이 합병이라고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과 반성의자 너무 싫어. 아프진 않은데 돈이 너무 들어. 나중에 다시 오라고 연락 오기는 해요. 왼손목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깁스를 하고 2주만 외파리로 생활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손목이 안 좋으셨던 거죠.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 이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죠. 상처가 있는 분들 보듬어 주고 싶다고 방송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처 입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마음의 상처는 아니라도 몸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신과적인 문제도 산재로 인정은 되지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배에 따뜻한 핫팩을 대고 있으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핫팩 한 번만 더 데우로 자리 1분 정도 비울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진료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회사 다니다가 정신과 다닌다고 상사한테 말을 했는데 상사도 공황장애였어요. 그 회사가 굉장히 힘든 곳인가 봐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회사 다니면서 병을 얻으신 분들의 얘기 중이었습니다. 회사가 문제다.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다독여줘야 될 리노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목 디스크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희는 회사 다니면서 병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덜 참자, 제발. 목 디스크는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는 운동이 좋다라고 하네요. 뭔지 저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그래 스트레칭 한번 하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입을 해 벌리고 벌리고 고개를 이쪽으로도 했다가 저쪽으로도 했다가 우리 스트레칭 한 번씩 할까요? 이를 악무는 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입을 한 번씩 이렇게 바보처럼 해 벌립니다. 그래서 다들 마망을 찾는 거 아닐까요? 리노아를 찾으세요. 리노아한테 오시면 힐링해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 마망이 필요해요. 디스크 생각나는데 리노아 게시판에 글 써도 될까요? 어떤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셨더니 아침에 숙취로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조금 해장하실 수 있는 거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물을 많이 드셔서 몸에서 알코올을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안 그래도 이온 음료 마셨어요. 똑똑하신데요. 잘하셨어요. 술 취했는데 그 정도 정신은 있었나 봐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로 마시셨나 봐요. 디스크 글 쓰신다는 분은 어떤 글인지 대충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관련 글? 스트레칭 관련 글이면 같이 공유하면 좋은 거니까 올려주시면 좋죠. 저는 주로 물을 많이 마시고요. 감귤류를 먹습니다. 새콤달콤한 감귤류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국물을 먹고요. 술 마시기 전후 숙취해소 드링크. 저도 약국에 가서 진짜 안 좋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해장으로 오렌지 주스 많이 드셨는데 효과는 물 마시는 게 제일 많이 좋아서 물을 많이 마시고요. 저도 진짜 안 좋을 때는 약국에 가서 하나 말아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특별 드링크로 이렇게 쉑쉑쉑쉑 말아주시죠. 이거 마시고 이거 먹고 이렇게 마셔라 라고. 아침 해장으로 콩나물 국밥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팅이 활발하고 아침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방송이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안 좋은 꿈을 조금 꿨는데 안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 덕분에 다 달아나는 기분이에요. 저는 술 마시고 잠들기 전에 무조건 물을 하마처럼 마시니 숙취는 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이 약해진 게 느껴져서 술 마시기 전으론 숙취 해소제를 무조건 마시네요. 그게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한 번은 약국에 가서 동생이 숙취로 고생해서 말을 전달드렸더니 이것저것 꺼내와서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희는 숙취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숙취를 해장하는 방법, 숙취를 느끼셨다는 분, 얘기 방법 얘기 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해장으로 피클 국물을 마셔요. 새콤달콤한 게 효과가 있나? 이게 술 취할 때 신게 땡기나 봐요. 다들 통풍을 조심해야 될 나이. 이미 통풍인. 이미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하실 분들은 이미 통풍인 투. 통풍은 유전자빨이 크다고 하네요. 저는 술 취하면 탄수화물이 미치듯이 땡기던데 당이 땡긴 거는 팩트지만 통풍 무섭다. 이미 통풍인 3. 통풍으로 3년간 술 끊은 사람 손. 1,000원으로 돈으로 얘기해 주셔서 1,000원만큼 감사드립니다. 1,000원보다 더 감사드립니다. 1,000원만큼은 아니고 1,000원보다 더 감사드립니다. 숙취 해소할 때 당을 엄청 쓴다는 말이 있어요. 요산 수치 높은 사람 중에서도 결정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부러워요. 저는 술을 1년에 한두 잔 마시는데 통풍 걸린 이후로는 그냥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라고 합니다. 안 마시다가 걸리면 매우 억울합니다. 그래서 단 게 땡긴다. 숙취할 때 당을 많이 써서. 통풍은 약을 잘 먹고 식단만 어느 정도 관리하면 좋아지는 병인가요? 이 방에만 통풍 환자가 10% 넘네. 통풍뿐만이 아니라 디스크도, 목 디스크가 있는 분도 있고 손목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셨다는 분도 있고 아픈 분들이 투성이야.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 리노비들이 많아. 저는 맥주만 조심하라고 들어서 와인, 소주만 먹습니다. 맥주 한 캔만 마시면 바로 통풍 발작음 플러스 소주 알러지. 술을 안 마시게 됨. 술 먹고 자기 전에 토마토 주스 먹고 자는데 그러면 다음날 숙취가 덜하다라는 시청자분의 경험 공유가 있었습니다. 부상 리노비들이 많다. 아픈 리노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 토마토 맥주 마시다 알았어요. 맞아, 토마토도 좋다고 하네요. 목 디스크는 현대인이 거북목과 함께 감내해야 될 원죄 같은 거라고 봐요.
블러디베리를 해장술로 마시잖아요. 해장술이라는 건 없다. 해장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장은 물로 하셔야 됩니다. 의사쌤이 통풍은 통증보다 관리 못하면 심장이 맛이 간다고 해서 칼같이 관리 중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듣고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통풍 환자가 많아가지고 저희 방에 숙취 이야기하다가 통풍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유언으로 남은 재산 치주로 싸주라고 할 수 있나요? 유언이라는 슬픈 말은 하지 말자. 그러고 보니 허리 디스크로 발끝에 마비 와서 수술도 했었네요. 왜 이렇게 아픈 리노비가 많아? 그만 아프세요. 1,000원 감사합니다. 해장술이 원리가 간이 술을 더 부어서 숙취해소 단계를 미래로 미루는 가부라는 원리래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장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물만 마셔. 환자가 많다. 통풍은 요산 때문에 생기는데 통풍이 안 생기는 고요산증 환자들도 요산 수치는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계 질환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병원은 스펙타클합니다. 살려주세요. 해장술은 리볼빙 같은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장술을 하지 말라고. 물을 드세요. 왜 이렇게 아픈 리노비들이 많아? 리노와 유튜브에 요산 높으면 치매 안 온다고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글을 제가 예전에 했지만 어쨌든 다들 늙었어가 아니라 관리해야 될 나이가 된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해봅시다. 물을 마십시다. 물. 허리 디스크 코어 근육 빡세게 강화해서 극복 중. 끊어 마시니까 해장술인 것 같으니 계속 마시면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희는 아픈 리노비가 너무 많아서 통풍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이따 코어 운동 좀 해야겠군요. 저도 살이 빠져가지고 배 가죽이 약간 남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복근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국밥에 소주 2병 시켜서 드시는 분은 알코올 중독이죠. 손을 엄청 벌벌 떠시고 리노비 전문 병동은 대학병원급일 듯. 모든 사람이 아프지만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아픈 거 털어놓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이 나서 내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통풍 증상이 아픈 거 말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제가 통풍일까요? 라고. 너만 아파? 나도 아파. 제 아시는 형님은 손을 떠시면서 반주에 무조건 술 먹어야 해요. 그거 알코올 중독입니다. 매우 아프다. 다들 너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옛날 운동장의 주인 모르는 낡은 공처럼. 문학점수 드립니다. 문학점수. 옛날 운동장의 주인 모르는 낡은 공처럼 되어버렸다. 문학점수 드립니다. 실로폰 소리 들으셨죠? 요산이 높아서 혈관 손상에 신장이 망가진다. 알코올 중독의 재미있는 점. 병원에 막 보내면 상태 안 좋은데 술 기운이 싹 빠지면 정상이 됩니다. 통풍 심하게 오신 분은 신체 변형이 온다고 하네요. 제 의사 선생님은 통풍 관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세요. 죽을 만큼 아픈데 죽지는 않으니까 해보셔도 된다고 함. 무서워서 절대 의사 선생님이 약간 무섭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신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공포 마케팅이긴 한데. 나는 피버노바. 최근에 본 웹툰에서는 옆에서 소리만 질러도 아프게 묘사되던데. 의사쌤 무섭다. 근데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환자를 약간 무섭게 공포를 줘가지고 관리를 잘하게 만드셨으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픈 곳이 딱히 없어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사신다는 분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베이징에 출장 가서 통풍이 터졌어요. 어차피 안 죽어. 그냥 평생 아픈 거야. 극단적으로 약만 제대로 먹어서 70에서 80% 수치가 관리되긴 해요. 진짜긴 해요. 처음엔 발가락 부러진 줄 알고 갔음. 정도가 약한 친구 중에서는 약 잘 먹고 고기까지는 잘 먹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술은 안 마시는데 먹는 걸 좋아해서 간이 푸아그라가 되었어요. 전 살 빼고 나서 아픈데 별로 없어졌어요. 살을 빼는 게
비만이 어떤 병의 근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을 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핫팩 1분만 데우고 올게요, 여러분. 1분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와서 채팅 다시 읽고 여러분들한테 응대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아왔다. 잠깐만 읽어야 될 채팅이 많아서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채팅 멈춰주세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냐? 아니 푸아그라라뇨. 고급간이라고 해주시죠. 푸아그라가 이미 고급간이죠. 60초 카운트 댄스 타임. 30대까지는 살 빼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살을 빼도 어렵다. 오늘 다른 곳도 비가 내리나요? 여긴 대구인데 비가 엄청 오네요. 여기 북부도 꽤 오는 중. 부산은 엄청 오는 중. 충청도 비 많이 와요.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나 봐요. 경기도는 그냥저냥. 울산도 추적추적. 덜 더워서 다행인데 이제 춥네요. 비 내리면 춥더라고요. 지난주에 춥더라고요. 부산은 비 연락이 오는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온 비 덕에 미세먼지는 줄어서 좋아요. 소나기급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제법 내린다. 그러게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아요. 소각가루 때문에 세차했는데 오랜만에 공기가 맛있어요. 세차한다? 기우제다. 비가 온다. 비가 와서 공기 좋은 거는 좋네요. 진짜임. 비 맞는 게 곧 세차. 역시 세차 전에는 기상예보를 봐야 함. 어제는 엄청 뿌옇더니 오늘은 쓸려서 좋네요. 정수리에 불나게 쓰다듬고 싶다. 아, 살짝만, 자, 살짝만 쓰다듬으세요. 불나면 아프다. 돌아왔다. 비가 주룩주룩.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핫팩을 데워 갖고 왔어요. 아랫배가 약간 차가워가지고 아랫배에 대려고 핫팩을 데워 갖고 왔습니다. 물도 좀 마실게요. 숨이 차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춥다니. 오늘 빨래하려 했는데 빨래하는 계획은 실패. 보류죠. 실패는 아니고 보류. 어림도 없지. 풀퍼워 쓰다듬기. 살살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방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래서 제가 보듬어 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
다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들 덜 아프라고 한번 랜선 너머로 제 마음을 전해볼게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보내봤어요. 랜선 치료는 아니고 마음으로 조금 덜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빌어봤어요. 텔레파시까지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전해봤다. 비가 많이 내려서 와이파이 전파가 약해요. 눈 감은 거 귀여워. 볼 마고 젤리처럼 만지고 싶다. 싫어요.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계단에서 점프하기 하러 가시면 안 돼요. 마인드 파워지. 그치, 마인드 파워. 허한 머리털에 뭔가 느낌이 왔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팅이 굉장히 활발해지셔서 제가 방송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얘기하면 방송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방송할 맛이 납니다. 리누아님이 마음을 보내서 뱃속이 따뜻해지네요. 방구 나왔다는 뜻? 뭐야. 아무래도 일요일이라. 주말 근데 오늘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온 게 일요일 아침은 여러분들이 다 늦잠을 주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채팅을 쳐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추웠었겠어? 늦잠 자고 싶어요? 금요일도 쉬었기 때문이죠. 늦잠은 어제 자서 오늘은 안 잤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리노비 평균 나이쯤 되면 5시에 눈을 뜨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밭 깔아야 해서 노동절에 쉬어서 아버지 생신 모임하러 가려고 깼어요. 나가시나요? 오늘 영도데이는 못 오시겠네요. 늦잠을 잔 게 7시 반이네요. 그래도 푹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늘 이 시간에 깨요. 출근을 8시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습관이란 무서운 법이죠. 라디오로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신에 집중하셔야죠. 저보다는 아버지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새벽 3시까지 디아포 하다가 잤음. 게임하다가 늦게 주무셨어요? 잠 부족하지 않으세요? 출근하는 것 때문에 평일이랑 휴일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도 혹시 출근하시나요? 디아포 하고 싶다. 요즘 자기 전에 리누아 유튜브 켜고 ASMR 삼아 듣다가 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유튜브는 조금 업데이트가 늦어질 것 같아요. 일요일은 그나마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이렇게 오셔서 채팅을 쳐주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도대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확한 시작 시간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그런 게 이따가 지금 아침 방송 끝나고 가서 샤워하고 점심도 먹고 오려고. 트위터에 공지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은가요? 혹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리누아 게시판에 한 번씩 공지 퍼가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퍼가서 리누아 게시판에 공유를 해주시면 리누아 게시판을 보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서 퍼가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 영상은 못 찾고 그냥 음식 관련으로 적당히 유익한 거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긴 거 찾아야겠다. 웃긴 거 좋죠. 같이 웃으면. 리노아 게시판에 가볍게 스트레칭 및 근육이완 글을 쓰긴 했는데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 영도대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트위터에 이것저것 글 쓰는데 안 보는 리노비가 더 많아서 사실 트위터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은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계속 할 겁니다. 토끼짤 잘 보고 있는데 토끼짤 말고 공지도 올립니다. 공지도 올리니까 공지도 잘 봐주세요. 방송 일정 같은 거 트위터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트위터는 팔로워들만 보이는 거라서 공지로서 성격이 좀 약하죠. 그래서 혹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다른 리노비들이랑 공유할 수 있도록 리노아 게시판에 퍼가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트위터 이야기하니 생각났는데 유튜브 보고 운동 따라하는 거 힘든 게 좌우 반전이 돼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좌우 반전 나 그 생각도 못했어. SNS는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합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올려주신 토끼짤을 보면 애들 생각 없이 사는 모습이 부러워요. 어제 올렸던 배를 내놓고 자는 토끼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념무상. 아무래도 남이 보는 자세와 제 자세가 다르니까. 부정이 힘들어요. 유튜브로 보는 거. 맞아요. 유튜브 보고 운동 따라하는 거 진짜 어려워. 오늘 아침에도 하나 따라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세수하는 토끼 노란 앞발로 하는 거 귀엽죠? 토끼들 보통 옆으로 누워 자는데 그렇게 철푸덕 뒤로 누워 자는 거 진짜 신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공유해봤어요. 트위터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요. 그걸 바로 따라하면 운동 재능이 있는 거죠. 저는 운동 신경이나 재능이 있진 않아서 따라하긴 하는데 못 따라할 때도 있어요.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따라는 하는데 몸이 못 따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가 자세는 몇 개 보셨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싶던데. 그쵸? 요가는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단계별로 알려주시거든요. 손은 어디를 짚고 발 옆에 짚고 발은 발 모양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힘을 주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가는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에 도움이 되는 거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코어만 강화하는 거면 요가보다가는 요가는 전체적으로 약간 마인드 세팅? 이런 거 명상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코어 운동만 하시는 거라면 필라테스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가니까 선생님이 내 팔다리를 내 맘대로 못 움직이게 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필라테스가 진짜 고문에서 탄생한 게 맞네요. 조셉 필라테스라는 분이 수용소에서 운동하던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생긴 재활치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상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필라테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필라테스는 남자 입문하기 빡센 듯.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 수업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 3-4명 하는 수업? 사람 이름인 건 처음 알았네요. 추감 대신 필라테스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라. 요새 남자들도 필라테스 꽤 한다고 하네요. 다 여자인데 한두 명 남자가 있다. 좀 여성스러운 분들 전유물이긴 해요. 우리 동네는 여자 전용만 있어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 메시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에이, 광고잖아. 생활체육 지도사, 요가, 필라테스, 물리치료사 4개 가지고 계신 분에게 재활받으면 진짜로 신체 개조당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완전 전문가네요. 아무래도 유연성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보니 남자는 힘들 수 있다. 에라이 광고였다. 초기 필라테스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었거든.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입이 말라서요. 말을 많이 했더니. 축치에서 통풍, 갖가지 질병. 얘는 필라테스. 필라테스 이야기. 치마, 스타킹, 하이힐, 가터벨트도 원래 남자의 것이거든. 치마 입고 싶으세요 혹시? 그러면 코스프레 하시면 되죠.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싶으시면 코스프레 하시면 되죠. 석고 같은 데 가서. 아시는 분이 필라테스도 좋다고 배워보라고 하긴 했어요. 치지직 알람이 안 왔어? 치지직 문제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발 지압기 같은 걸로 마사지라도 해야겠군요. 스코틀랜드인 코스프레 하면 치마 입을 수 있대요. 백파이프 들고. 치지직 앱 버그가 너무 심해요. 건의를 하면 좀 나아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면 조금 고쳐질까요? 스코틀랜드인 코스프레 하려면 코스염도 길러야 함. 그런가요? 자기 부위에 민원을 넣어볼까요? 치즈직 자체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7시 55분 땐 아무도 없었는데 55분에는 제가 방송을 안 켰어요. 오늘 59분에 켰습니다. 바로바로 고치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뭐지? 서서히 고치고 있다. 느리지만 고치긴 할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로 한참 걸리겠지만요. 네, 고객센터에 한번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5분에 아무도 없던 이유는 59분에 켰기 때문이죠. 시계를 보고 있다가 59분을 켰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도데이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언제 올지 확정을 못 드립니다. 12시에서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올 겁니다. 늦어도 12시 반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도 트위치 시절 때도 전 트위치 알람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공통적인 오류가 있나 봐요. 오늘 영도데이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공지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안 보시다 보니까 못 보시는 것 같아요. 55분에 켜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모닝 리노어 하면서 건담 만들기는 극락이야. 감사합니다. 건담 만드시는 취미가 있나 봐요. 저는 지금 배에다가 따뜻한 핫팩을 대고 있어서 굉장히 몸도 따뜻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채팅을 열심히 쳐주셔서 마음도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제가 보듬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체적인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약간 노곤해지지 않나요? 노곤하면 좀 이따 방송 끝나고 한숨 자면 되죠. 점심 메뉴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카레라이스 어떠세요? 트위치도 그런 것이면 핸드폰 알람 설정을 확인해 보시지. 요즘은 방해금지 모드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게 있던데. 일본인들 데리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전매추 부탁드립니다. 닭 한 마리 어떨까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랍니다. 짜파게티를 추천하는 분들이 2분이나 계셨네요. 불고기나 닭 한 마리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침 집에 지난주에 만들던 손도 안 댄 카레가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겠죠? 상하지 않으셨으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도데이를 하기 전에 오늘 영도데이는 그렇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굿모닝. 어서오세요. 영도데이 그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한 4시 정도, 4시 반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그런 방법도 있어. 오후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영도데이를 길게 가는 거지. 아니요, 저녁 일정은 없는데 체력 문제야.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1시쯤 시작하고 방송을 늦게 끝내는 거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내는 거. 왜냐하면 제가 방송 끝나고 샤워하고 할 일이 조금 처리해야 될 일요일에 잡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무리 안 하겠습니다. 뽀송하게 씻고 와야 여러분들이랑 방송하는 기분이 나죠.
머리를 빡빡 깎고 가족 모임을 갔더니 할머니가 왜 이렇게 빡빡 깎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별뜻 없이 하신 말씀일 거예요. 어르신들은 별뜻 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별뜻 없이 그냥 내 손주가 머리를 빡빡 깎았구나 라고 뭘 나쁜 뜻이 있어서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인사치레 삼아 하신 말씀일 거예요. 마음에 너무 혹시 마음에 담아두셨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별뜻 없는 말씀들. 나이 듣고 혼나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냥 별뜻 없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너무 혼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영도데이라고 여기 써놔야겠다. 저는 머리가 길면 불편해서 군대 시절 머리로 깎았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내쫓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따로 나가 살아서 아무도 절 막을 수 없어요. 자, 독립해서 자유를 얻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머리 길면 불편할 수도 있죠. 머리가 길면 감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독립해서 두발적 자유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독립한 나를 막지 못해.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어서 오세요. 또 모이칸 머리를 권유하시네요. 틈틈이. 저 리노비의 두 발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두 발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12mm 깍지를 낀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요. 저도 빡빡이 해요. Hola, ¿cómo estás? 아시. Muy bien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한참 혈기 넘치던 20대 때는 머리 박박 밀고 수염 기르고 다녔는데 모이카는 해계 화염이 세계를 덮은 후에 고려해보죠. 머리 시려워서 다시 길렀어. 방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방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오타였어요? 매달 안건까지는 아니고 저는 잘못 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매달 안건까지는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머리카락이 사라져가면서 두발적 자유를 완성했다. 아침이라 잠이 덜 깨셨나 보네요. 저는 혹시 지금 RN이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을 잘못 들어오셨나 했어요. 자동 완성이 될 만큼 자주 치셨다는. 일요일 아침에 비몽사몽이었다. RN 어제 엄청 늦게 방송 켰어요. 그래서 자동 완성이 됐나 보네요. 어제 새벽 감성으로 방송하긴 했죠. 새벽 감성이 뭐지? 라이브를 위해서 야루비님들 빼곤 다들 리을로 시작하긴 하죠. 감성적이었다? 고민 상담해주고 저처럼? 저도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왜 날 따라하는 거지, 아렌? 내 아침 힐링 방송을 뺏어가려는 거야? 왜 나를 따라하는 거지? 이 요망한 것? 어둠의 리노아? 저는 어둠의 리노아가 아닌가요? 빛의 리노아인가요? 아니, 내 콘텐츠잖아. 내 아침 방송 콘텐츠인데 왜 그걸 뺏어가려고 해? 내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전지단은 RN의 고민을 들어주는 쪽이다. 반대? 아, 그쪽은 RN이 고민을 얘기하고 시청자가 들어준다. 우리 방이랑 반대구나. 그냥 본인이 고민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니 다른 사람 고민이라도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리노아님은 봉봉한 느낌. 진짜 우울증 환자들이나 스토커들이 상담받고. 저도 우울증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도 우울증 있어요. 오히려 RN이 고민 토로하는 방이다.
스토커는 조금 많이 딥하네요. 스토커는 조금 많이 딥하다. 라이브러리는 다들 우울해는 아니.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수녀님은 저랑 다른 병이고 아래는 모르겠고요. 저는 뭔가 마음이 회복증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다들 우울해라는 범주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리누아는 활발이죠. 어쩌다 아픈 시기가 겹친 것 뿐이야. 억울해. 저는 그리고 몸이 먼저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마음도 같이 따라서 아파진 것 같아요. 억울하다, 억울해. 그렇게 라이브러리는 다들 우울해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려 버리면 억울하다. 육체가 아프면 정신도 피폐해지죠. 맞아요. 저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도 같이 아파졌어요. 수녀님은 광기라고? 활발 아니실까? 최근에 먹고 싶은 것, 비 올 땐 마라탕. 우울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음. 몸이 아프면 일단 저처럼 거시증 전 단계까지 가면 우울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 광기의 활발 이격이다. 활발은 몰라도 광기는 부정하기 힘듦.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라이브러리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명상 하는데 요가 선생님한테 조금 배워봤는데 명상이 잡념이 많다고 해야 되나?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저 복식 호흡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라탕 맛있는데 다음날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저도 거북목이 심해서 팔이 아프거나 심해지면 마비돼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만큼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몸의 아픔이 기분으로 전염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맞대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몸에서 오는 거래요. 제가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봤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몸에서 오는 게 맞대요. 그래서 마음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 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감정이 오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당장 두통만 심해도 굉장히 예민해지죠. 호흡이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뭐 478 호흡 맞나? 그런 거 알려주셨고 467이었나? 제가 알고 있는 건 4,6이고 그런 호흡하는 거 천천히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일요일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힐링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이불 안에서 보송보송한 이불 안에서 뒹굴면서 방송이나 듣고 채팅이나 치는 게 힐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변 이식이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더라고요. 점진적 근이완법 좋아요. 수만 년 이상 생존을 위해 쌓은 호르몬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오. 감정은 몸에서 오는 게 맞아. 내가 유튜브에도 쓸만한 강의들이 많다고 거기서 제대로 된 강의를 봤거든요. 감정은 몸에서 오는 게 맞다라고, 신체에서 오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나 있으면 좀 더 잘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 트위터에 제가 글을 쓰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비슷한 글을 리노아 게시판에다가 쓰면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을 달아주실 건가요? 아니면 트위터랑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냥 무시하실 건가요? 배고프면 모두가 나빠지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적 사고가 아닌 신체적 반응이다. 위고비나 마온자로도 호르몬으로 사람을 밥 안 먹어도 되는 생명체로 만들어줘요. 늦더라도 보면 댓글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안 하시는 분, 아이디가 없어서 트위터를 못 봐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트위터에 댓글 최대한 달아야죠. 아, 제가 게시판에 쓰는 게 좋아요?
하긴 트위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좋겠네요. 트위터가 이제는 X가 돼요. 미안해요. 트위터라고 자꾸 얘기해서. 제가 글을 쓰는 게 낫겠네요. 게시판 활성화. 트위터 연동. 그런데 아직 트위터가 더 익숙하니까 괜찮다라는 분도 있어요. 아, 같은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시범적으로 글을 하나 써볼까요? 어제 트위터에 썼던 글, 내가 무슨 글을 썼나 보고. 쓸데없는 글 하나만 써볼게요. 트위터 그 복붙으로만 올리셔도. 트위터를 안 보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따로 글을 가끔 올리려 합니다. 우리 리노비들은 신데렐라 같아요. 평일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 10시가 가까워지면 한 분씩 사라져요. 무도회 시간이 끝나서 헐레벌떡 마법이 풀리기 전에 돌아가는 신데렐라. 같아요. 현실로 복귀하시는 우리 리노비 신데렐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갑자기 제가 게시판에 글 답글 많이 쓰시면 이용자도 늘어날 거예요. 눈에 띌 때마다 읽고 좋아요 달고 확인해요. 트위터 글 복붙으로만 올리셔도. 리노비들 충성심 테스트 시작이다. 충성심 테스트는 아니고 트위터에 올리니까 못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은 글을 비슷한 글을 제 글을 찾아가지고 올립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지나가던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글 올려주셨네요. 최근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소소하게 스트레칭이나 근육 이완하는 법을 공유하러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지만 뇌에서 한 곳으로만 인지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려면 여러 곳을 봐야 합니다. 확실히 어디가 안 좋은지는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는 게 좋으며 설명드리는 운동들은 예방 및 치료에 쓰는 법입니다. 아래팔, 윗팔 근육 이완법, 어깨, 목 등 스트레칭, 허리, 무릎, 발목 관절의 스트레칭 및 근육 이완. 좋은 글
감사합니다. 따로 시간 내서 동영상 불러서 보고 따라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트위터를 켜면 항상 리노아님의 귀여운 영상 RT가 타임라인을 가득 메워요.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끔은 제가 쓸데없는 글이지만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하는 글도 달잖아요. 그런 글에도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참고가 됩니다. 임상에서도 쓰고 있기에 꾸준히만 하신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입술에 뭐 뜯을 게 있어서 발음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은, 아까 여러분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라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상처들을, 몸의 상처들, 몸의 아픔들도 덜어드릴 순 없어요. 제가 실제로 통증을 줄여줄 순 없지만 공감해드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보듬어 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트위터에 쓰는데, 아무래도 그런 글도 리노아 게시판에도 쓰면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리노아 게시판에도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점을 내보이는 거 아니야, 리노아? 그거 나쁜 건데 라고. 제가 제 병이나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약점이 있으면 사람은 파고들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픈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공유하고 서로서로 사람 인자처럼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제 약점을 공격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키아벨리나 뭐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 약점을 공격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하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네가 알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들어와들어. 그거 보다가 제 약점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는 제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선하다라고 믿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주는 게 디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속도 편하고 서로 기분도 좋고. 행복해지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배려와 친절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 행복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들을 보듬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방송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한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저도 행복해진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보인다고 공격할 만한 애들은 굳이 데리고 갈 이유도 없으니. 맞아요. 우울도 전염되지만 행복도 전염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해서 행복이 뭐 별건가요? 지금 방구석에서 쉬면서 리노아님 방송 보면서 채팅 두드리는 게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제 방송을 보고 행복해하고 계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상호 행복 교환? 글을 한 편 더 써볼까?
쉬면서 방송 보는 게 행복이다. 글씨를 키워서 올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구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 드릴 테니까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필요하신 분은. 멘토 언니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휴대전화 화면이 작으니까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글씨를 조금 키워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안이 일찍 온다고 해요. 그게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 보니까 노안이 일찍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크게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작은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 가끔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거든요. 흐릿해지면서. 그래서 글씨는 크고 화면도 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트위터에만 올리던 글을 게시판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그리고 영도데이가 있는데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노안이 그 노안이 아니라 눈 시력 얘기였습니다. 리누아가 내미는 손은 여기서 가장 작겠지만 가장 따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노안이랑은 조금 달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스마트폰을 덜 보면.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제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언제든 잡아주세요. 제 손을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팅으로 여러분의 힘든 점 쳐주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치기 불편하시다면 1,000원만 내시면 익명의 도내로도 가능합니다. 리노비들아, 앞으로도 리노아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맞습니다. 리노아 말을 잘 듣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라면 먹고 배불러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드셨나요? 몇 개 드셨나요? 1개 먹고 배부르나? 1개 정도면 우리 리노비한테는 적당한 양 아닌가요? 라면 말고 딴 것도 혹시 밥도 말아 드셨을까요? 유료 손잡기. 손 여기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트래커가 잘 안 돼서 손을 내밀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끔은 스마트폰 말고 창밖에 멀리 있는 풍경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초록색, 그러니까 나무나 산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모든 리노비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리노비는 리노아의 방송을 보지 않는 리노비다. 리노아의 방송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상위 입찰 손잡기. 상위 입찰 손잡기 2,000원 감사합니다. 1,000원에 2배 감사합니다.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이 제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 글들을 게시판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퍼온 글들도 있으니까. 근데 트위터에서 퍼온 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올리는 글이라면 리노아 게시판에도 가급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것도 올리도록 할게요. 3천만큼 손잡기. 감사합니다.
리노비 행복 후원 계좌 지금 바로 개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때문에 까먹었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다가 까먹었어. 띵이 뜨면 까먹는 것 같아. 띵 하고 머리도 띵 해져. 감사 안 할 순 없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저한테 1,000원씩 5,000원씩 주세요. 감사하죠. 저는 그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행복해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1,000원을 주시고 5,000원을 주시고 이렇게 또 1,000원을 주시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드려봅니다. 일요일에 리노아님 찾아왔다가 행복한 기운 팍팍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쁜 글 댓글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글이네요. 마음이 예쁜 게 느껴져요. 일요일에 리노아님 찾아왔다가 행복한 기운 팍팍 받아간다고 하니까 평일에는 아마 못 보시는 분 같은데 평일에도 방송을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일에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주말에도 하고 매일 합니다. 8시 방송은 매일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주로 힐링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라디오로만 들으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용기 내서 채팅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 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건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나 채팅을 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저 한 명의 시청자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채팅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을 쳐주시면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응대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가끔 왜 내 채팅은 안 읽어줘 하시고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쳐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안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채팅도 한번 용기를 내시면 계속 치실 수 있어요. 용기, 행복, 힐링 마구마구 받아가세요. 무한합니다. 넘쳐납니다. 아무리 퍼가도 줄지 않아요. 오히려 줄지 않고 퍼가실수록 늘어나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실수록 저한테서 용기와 행복, 힐링이 늘어납니다. 따뜻하게 핫팩을 대고 있었더니 아까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배가 약간 싸르르 아프면서 부글거렸던 게 되게 좋아졌어요. 핫팩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에도 얼어있던 마음에도 제가 제 방송이 핫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다면 라디오로만 듣고 계셨다면 조용히 채팅을 한번 쳐보시는 거.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치셔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니까 인사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화장실도 갔다 왔어. 아까 화장실도 솔직히 방송 켜놓고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방송 켜놓고 화장실 갔다 왔어. 주인공을 핫팩이라고 부르는 캐릭터가 있어요. 요새 USB 핫패드가 있던데 좋더라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쓰는 타입의 핫팩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한 30분 정도는 따뜻한 기운이 가는 것 같아요. 잘 때도 배가 따뜻해야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전에 저는 잠자기 한 30분 전에 핫팩을 데워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구 핫팩 같은 것도 한국에 많이 들어왔죠. 올리브영에도 팔죠.
눈에 마이봄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을 따뜻한 기운으로 녹이는 원리라고 해요. 눈에다가 하는 핫팩은. 그 샘이 막혀 있을 수 있는데 따뜻한 기운으로 그 팩으로 그 마이봄 샘에 막혀 있던 관을 뚫어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핫팩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어요. 몸에 열이 많으신가 보네. 저는 몸이 차가워가지고. 뭐든지 알지는 못합니다. 아는 것만 합니다. 바다 코끼리 같은 몸. 아, 약간 등치가 크시구나. 이거 봐. 10시가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이 확 줄어든다? 신기하지 않아? 오늘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인데 리노비 신데렐라선. 핫팩 쓰면 화상 입을 것 같아서 군대에 있을 때는 잘 안 썼어요. 저는 일회용 핫팩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라서 데우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온도를. 리노비들은 금방 지쳐버려요. 기분 탓입니다. 마이범샘에 염증이 생기는 게 다래끼였나? 그런가요? 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도대이 기모으는 중인 듯 변신 중입니다. 기분 탓입니다. 진심 멍 때리기. 야, 빨리 채태라. 2시간 안 되는 집중력에 그 문제도 있겠다. 집중력의 문제. 실제로 핫팩 가슴 주머니에 넣고 뒤척이다가 엎드려져서 가슴에 화상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는데 핫팩보다는 아이스팩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아이스팩이라고 할게요. 오늘 비 와서 좀 추우니까 오늘은 핫팩 어떨까요? 주말 10시에 사라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취직을 했어요. 회사이신가요? 유리구두 닫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 좀 차면 채팅이 잘 안 올라오긴 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리노비. 어디 볼까?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새 직장의 첫 근무인데 일요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위로밖에 없네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요일이 첫 근무이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직장으로 오래오래 다니시길 바랍니다. 나 아니어도 채팅 치겠지 곱하기 100 채팅 안 올라옴. 틀어놓고 딴 거 하거나 원래 채팅 잘 안 치는 사람들도 일단 방송에 들어오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와주셔서 잠시라도 감사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서 그랬다. 일단 채팅 한번 쳐야겠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모드 해놓고 계셨군요. 약간 채팅을 그래도 치는 분들은 있으니 다행이군요. PC로 리노아님 방송 켜놓고 늦은 아침 식사 요리하러 갑니다. 요리하러 가세요. 집 청소 좀 하라고 잔소리도 해줘요. 잔소리는 좋은 게 아닌데 청소가 필요한 상태이면 청소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거네요. 전에 머아리에서 다른 거 그거네요. 진짜 혼자 문답하는 수준만 아니면 너무 채팅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방송은 메모장에도 있지만 양방향 소통 저체 틸립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가 자동 번역이 생겨서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해외 쪽 트윗이요. 번역이 의외로 잘 되나 봐요. 번역기 기능이. 저 지금 알았는데 세수를 안 하고 솔직히 방송하러 왔거든요. 얼굴에 침자국이 있었어. 나 얼굴에 침자국이 있었어. 지지해. 종합 저체 버튜버입니다. 아침에 이만 닦고 세수를 안 하고 왔거든. 이거 침자국이 아니라 치약 자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치약 자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닦고 왔거든. 이 닦고 와가지고 이 닦은 치약이 쓱 덜 닦여가지고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침이 아니라 치약일 수도 있어. 번역이 잘 되니까 외국인이 단 댓글도 답글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대놓고 외국인 상대로 질문하거나.
꼬질 리누아 귀여워. 꼬질한 리누아도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슬슬 또 봐요 할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데렐라라서 10시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X에서 외국 애들이 하는 온갖 정신 나간 이야기들 보면 왜 바벨탑이 파괴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1000원 감사합니다. 바벨탑이 왜 파괴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글이 만나보군요. 네, 또 봐요 시간입니다. 10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12시 반에서 빠르면 11시 반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12시 반에는 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와서 영도하기로 해요. 우리 또 봐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후에 봬요. 그동안에 청소하시고 감사합니다.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도 샤워하실 분들은 샤워도 하시고 요리하실 분들은 요리도 하시고 밥 드실 분들은 밥도 드시고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 힐링은 여기까지. 오늘 큰 금액 도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아침 힐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시간에는 신나게 즐겁게 재미있게 같이 놀도록 해요. 아스타라비스타 아스타 부에 뭐지? 아스타 루에고였나? 아스타 루에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핫팩과 함께 배에다가 핫팩을 붙인 채로 뿅 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 봬요. 또 와주세요. 꼭 또 와주기로 약속해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제가 빠이빠이를 했네요. 또 봐요. 또 봐요. 뿅.